자, 여러분 시작할까요? 아니, 열어놔도 돼요. 우리끼리인데 뭐. 자, 오늘 워크숍 첫날입니다. 이 책 다 가지고 계세요? 집에다 잘 모셔놓고 오신 분. 네. 8장 106페이지부터 좀 읽어보셨어요, 집에서? 네. 오늘 연상게임 이 장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 사진을 올리면서 느낄 감자에다가 놈자자를 써서 감자를 찾아서라고 이제 올렸는데, 이 워크숍이 감자가 테마입니다. 그래서 9주 동안 우리가 감자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진심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로 할 거고요. 사실 선생님들의 그 순서를 제가 관여를 안 하고 했는데, 딱 한 사람만, 정병철 대표가 어쨌든 제일 먼저 가서 투어부터 해야 된다. 그것만 관여를 했는데, 희한하게 이 최소연 대표부터 시작해서 박영원 팀장까지 이 순서가 아주 절묘하게 이 워크숍 진행하기에 딱 좋은 순서가 짜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컨셉 키워드를 도출해서 마인드맵을 만드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떠오르는 연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감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시간이고요. 펜 한 자루씩 필요합니다. 요즘 다 이 전화기에다가 메모하실 텐데, 자기 펜 없으시면 나중에 나와서 펜 하나씩 가져가시고 A4 페이퍼 하나씩. 네, 저기 각자 가져가면 돼요. 놔두세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재료들은 여러분들 각자 가져가서 쓰시고, 반납해서 우리 계속 앞으로 써야 되니까 같이 관리하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A4 페이퍼에다가 감자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들을 우선 쭉 쓰시면 돼요. 한 3,000개? 네. 이전에 건축 전공하는 학생들하고 제가 이렇게 빨간 벽돌 한 장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벽돌로 할 수 있는 100가지를 써보자고, 건축하는 학생들이니까 대개 한 20-30개에서 막혀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노트북, 컴퓨터, 전화기 해가지고 구글 접속해서 감자 이렇게 검색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모든 문명의 이기로부터 떨어져서 백지 한 장에 펜 하나로 감자 그러면 떠오르는 것들을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차 뇌 하기로 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뇌를 빌리기로. 네. 네. 여러분들에게 감자는 무엇인지, 강원도 그러면 감자바위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그죠? 감자바위가 왜 전라도 사람들을 홍어라고 부르는 것처럼 감자바위는 비하적인 표현이 돼버리기도 하고, 특히 군대에서 시작됐죠. 고향이 어디야? 뭐 강릉에서 왔습니다. 감자바위구만. 뭐 이렇게 되는, 뭔가 약간 뭐라 그럴까? 뚱하다? 뭐 하여튼 되게 그 복합적인 표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네. 아까 최 대표하고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페루가 원산지잖아요. 안데스산맥이 있는 페루가 원산지인데, 거기 지금 8,000종 정도의 감자의 이 종자의 은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감자, 여러분들 뭐 수미 뭐 이런 거 알죠, 그죠? 감자의 종류. 네. 빼어날 수에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수미라는 감자는
미국에서 들어와서 1970년대에 강원도에서 많이 생산되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80% 이상을 수미 감자가 차지하고 있대요. 가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감자죠. 근데 뭐 두백 이런 거는 분이 되게 많죠. 이렇게 삶으면은 툭툭 터져요, 그죠? 분이 많아서.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 사실 되게 많고요. 마트나 뭐 이런 데서 감자 주세요. 감자 코너에서 감자를 고를 뿐이지 수미를 찾거나 두백을 찾거나 남작을 찾거나 그렇게 안 되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잘 팔리고 일반화된 것들이 그냥 보편적 표준이 되어버리고 원래 다양성에 있는 것들이 자꾸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감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 네. 마인드맵 그릴 겁니다. 가운데 감자를 놓고요. 네. 제일 먼저 우리 어렸을 때 해봤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사과. 나중에 백두산까지 가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감자에서 떠오르는 것이 감자칩, 뭐 고구마, 뭘지 몰라요. 공신이. 뭐. 거기에서 또 연상이 일어나겠죠. 네. 그 연상의 루트들을 쭉 하다 보면 전혀 의미가 없는 곳에 갈 수도 있어요. 네. 나중에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마인드맵 아트라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마인드맵의 방식은 수도 없이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거 만드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땐 팀이 짜질 겁니다. 네. 마인드맵의 샘플이고 이 책 안에 이 그림이 있어요. 네. 이거는 바로 사과하면 떠오르는 연상 단어들을 쭉 해서 그거의 관계들을 쭉 연결해 놓은 거예요. 네. 이런 맵을 여러분들 오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건 프랑스의 정원인데요. 베르사유 궁에 있는 정원입니다. 서양에 있어서의 정원은 자연하고 단절시키고 내가 그걸 품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거죠. 네. 근데 동양의 정원은 여기는 안동에 있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서원인데 여기는 정원을 안으로 넣는 게 아니라 바깥을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이게 차경이라는 개념입니다. 동양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낙동강가에서 저기 사계절의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경치를 안으로 끌고 들어오죠. 네, 경치를 빌린다라고 해서 차경이라는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가 썼던 A4에다 썼던 거를 다른 사람들의 뇌를 빌릴 거예요. 내가 쓰지 못한 걸 저 사람은 썼죠. 그거를 연결시키면서 포스트잇으로 붙여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그래서 저 유리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을 가지고 쭉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들을 함께 나열해 보는 거죠. 네. 뇌를 빌리는 겁니다. 차뇌라는 책에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간단하게 제가 그냥 어제 저녁에 구글에서 검색하면서 이렇게 찾아봤던 이미지들인데, 이 남미 안데스 산맥에 있는 원주민에 의해서 유럽으로 감자가 전래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감자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유럽에서 먹는 걸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네. 화분에 심어가지고 꽃을 즐기는 걸로. 감자하고 또 뭐 있죠? 남미에서 전달된 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음식, 옥수수. 네. 옥수수는 달랐어요. 처음부터 먹는 걸로 인식이 됐죠. 근데 또 하나 이 관상용으로 키워진 게 바로 고추입니다. 빨갛게 달리는 고추가 남미에서 이제 대항해 시대에 유럽으로 전파되어 가지고 그거 역시 화분에다가 심어 가지고 빨갛게 열리는 거를 바라보던
그런 걸로 처음에는 키워졌다고 합니다. 감자꽃 되게 예뻐요, 그죠? 감자꽃을 좋아하는 여인 누굴까요? 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마리 앙토아네트라고 있었습니다. 마리 앙토아네트가 머리에다가 감자꽃을 장식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베르사유 궁 옆에는 마리 앙토아네트 머리 장식용 감자꽃을 재배하는 데가 따로 있었대요. 네, 그만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네? 네, 처형당했죠. 단두대에서 길로틴으로.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을 사실은 감자꽃하고 연계가 있는 거죠. 네. 이러면은 뭐지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감자에서 시작했지만 연세가 이러다 보면은 프랑스 대혁명 바스티유 감옥에서 이 바스티유 감옥이 이렇게 부셔지고 사람들이 자유로이 거리로 나올 수 있는 귀족 사회의 종말,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장발장의 빵 이야기, 그것도 바로 그 배경이죠. 고흐가 그린 감자 그림이에요. 고흐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데, 요 그림 말고 그거 찾다가 못 찾았는데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가난한 그러니까 탄광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을 다 한쪽을 뜨고 있어. 감자 먹으면 안 되니까. 감자는 5개인데 6명이 앉아 있는데 누가 먹나 이러고 눈 뜨고 있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네, 김동인의 감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도 되게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좀 찾아봤는데, 항상 집에 있는 책에 단편이라서 감자 뱃다라기가 같이 한 권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감자가 우리가 지금 보여준 감자가 아니더라고요. 고구마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달 감자에다가 자자,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 마 종류를 전체를 다 저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단저, 네. 달콤한 마라는 뜻이죠. 서양에서도 포테이토 그러면은 다 스윗 포테이토까지 다 포함되어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자가 옛날엔 그냥 감자인 줄 알았는데, 이 그림도 보면 감자꽃을 그렸는데 사실 고구마였구나라는 거를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네. 제주도 가면 감자를 지슬이라고 불러요. 지슬. 지슬이라는 영화 있었죠. 이 영화는 사실은 4.3 사태의 아주 아픔을 다룬 영화인데, 그들이 숨어서 계속해서 감자로 연명하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베이스죠. 원래 이게 지실이었어요. 지실. 땅의 열매. 땅 속에 있는 실, 열매라는 뜻으로.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 가면 제주도 사람들은 고구마가 감자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감자라고 하면 고구마예요. 아직도 고구마를 감자라고 부르고, 감자는 지슬이라고 부르고 있죠. 중국에서 감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흑토자에다가 홍도자를 써요. 흙 속에 콩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묘한 맥락이 있어요. 영화 생각나세요? 뭐예요? 응? 마션? 응. 뭐예요, 이 친구? 뭐예요? 혼자서 화성에 남아가지고 지구하고 무슨 통신은 되는데 뭐 해가지고 어떻게 그 안에서 한 다음에 살아야 되니까 해가지고 제일 할 수 있었던 게 감자를 키우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척박한 데서도 잘 자란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지난주 일요일 날 등산 가가지고 누가 감자빵이라는 걸 줘요. 이게 춘천에 갔던 뭐 누가 사다 줬는데 이게 얼마게요? 그래요. 제가 800원 그랬더니 3,000원이래요. 그래.
이게 3,000원이나 해요. 그랬는데 먹어보니까 3,000원 할만 하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지역 공생 프로젝트로 파리바게뜨가 감자빵을 만들어가지고 강원도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춘천에 감자밭이라는 곳에서 감자빵을 만들어서 이미 나와 있었고 결국은 지역 공생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대기업이 뭐 이랬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파리바게뜨가 이거 프로젝트 진행했다가 다 안 하고 뭐 이랬던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자에서 이제 점점 퍼져 나가다 보면 계급에 대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까지가 다 등장해요. 옹심이, 네. 맛있죠? 네. 옹심이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국물 많이 해가지고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떡처럼 먹는 경우들도 있죠. 이건 뭐예요? 뇨끼. 네. 이거 얼마에 먹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옹심이는 아무리 비싸봤자 7, 8천 원 정도 해요. 그거보다 이상 받으면 10,000원 받으면 막 화내죠. 이거 얼마에 먹어요? 15,000원에 먹어요. 그죠? 재료비하고 들어가는 수고는 만들어 보면 이게 훨씬 많아요. 네. 저는 항상 의문이에요. 왜 감자전하고 옹심이만 먹을까? 강원도에서는 왜 뇨끼를 안 만들까? 하여튼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프렌치 프라이. 네. 이제 그냥 패스트푸드의 대명사가 됐죠. 근데 이 프렌치 프라이의 역사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벨기에 애들이죠. 벨지움 프라이야! 이게 왜 프렌치 프라이야? 라고 이제 항상 얘기해요. 벨기에 가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였는데 니네가 왜 뺏어갔냐. 세계적으로 프렌치 프라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는 맥도날드예요.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이 표준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지금 와가지고 막 이게 뭐 우리 거니 어쩌고 막 벨기에 애들 싸우는데 또 좀 웃긴 거죠. 네. 칩 엄청나죠. 이 시장. 프링글스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납니다. 네. 감자만큼 가공이 많이 되어서 전 세계가 식용으로 음식으로 먹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4대, 5대 세계적인 작물 그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시장에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도 저는 어떤 때는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자, 앞에 보여줬던 마인드 맵을 여러분들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 트리 구조를 만들 거예요. 이건 트리 구조의 가장 오래된 올드 타입인데 뭐 가계도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뿌리를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감자의 루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감자는 뿌리가 아니라 줄기가 변형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트리구죠. 제가 미국의 뉴올리언스 여행 갔다가 샀던 포스터인데 재즈의 나무입니다. 아주 감동적이에요. 부분으로 보면 이렇게. 네. 이런 것이 거꾸로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감자의 뿌리가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방식은 포스트잇 이용할 겁니다. 처음에 A4에다 쓰시고요. A4에서 겹쳐지는 것들을 빼고 전부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룹 소팅 할 거예요. 이거는 맛과 관련된 거다. 이건 역사와 관련된 거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그걸 분류해 나가겠죠. 네. 이건 제 방입니다. 마지막 컷인데, 책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러니까 종류별로 이건 역사책, 이건 문학책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서점이나 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분류하지 않아요. 책이 막 섞여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다 보면 딴 책이 보여요. 근데 그 책에서 얻어지는 정보나 연쇄작용이 훨씬 더 재미있는 상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이거를 세렌디피티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우연한 행운? 원래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길목에서 찾아지는 다른 것들. 그것이 굉장히 즐거운 상상력을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극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오늘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맨 처음엔 감자에서 시작했지만 어디로 퍼져나갈지 모르고 그러한 우연한 행운이 이 안에서 연결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이따 6시쯤 돼보면 알겠죠. 네. 자, 지금부터 워크숍 시작할 거고요. 여기 있는 도구들 우선은 A4 한 장하고 펜만 가지고 시작하세요. 네. 근데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아시죠? 그냥 다른 행위가 돼버려요. 그죠? 네. 그래서 시간을 제한을 둘 겁니다. 시작하면은. 지금 1시 20분이고요. 2시까지 여러분들 가급적 옆 사람하고 말하지 마시고 저 바깥에 테이블에 가서 하셔도 되니까 혼자서 가급적 이 폰이나 디지털 뭐 검색 엔진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온전히 자기 스스로 감자로 몇 개까지 쓸 수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네. 아, 잠깐만. 시간이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다. 50분까지 30분만 드릴게요. 네. 1시 50분이 되면 제가 다시 콜을 할 테니까 이쪽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네. 자, 종이 한 장, 펜 하나만 가지고 각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들 하셨고요. 여기는 이쪽에 앉아서 좀 이렇게 좀 서로 간에 동그랗게 앉을 필요는 없지만, 네. 자, 수고들 하셨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역시 강원도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힌트도 좀 몇 가지 드리긴 했지만 되게 많이 쓰셨어요. 이거 아까 벽돌의 사례도 얘기했지만 어떤 하나의 단어를 주고 연상되는 거 시키면은 15분 이상 잘 안 돼요. 네. 단어도 50개 이상 넘어가기 힘듭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쓴 거를 가지고 나중에 읽어보면 내가 이걸 왜 썼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겹치는 것들을 하나씩 지울 겁니다. 한 사람은 그러니까 오리지널 하나는 남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의 것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할 거예요. 네. 누가 좀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줄래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자기가 읽을 거예요. 자기가 쓴 거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쭉 읽고 나면 잠깐 누가 여기 제일 많이 썼는데 여기서 시작할까요? 아니면 뭐 하여튼 누가 시작해도 되는데
읽고 나서 이 사람이 읽는 게 나한테 있을 때 지워버리시면 돼요. 네. 그죠? 그리고 없는 거에 대해서만 읽어주시면 되죠. 근데 없는 걸 읽어줄 때 하나로 합쳐주셔야죠. 그럼 하나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됐죠? 네. 누가 시작할까요?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먼저 할게요. 자, 여기서 시작할게요, 그러면. 읽으면 돼요, 그냥? 네. 근데 이렇게 써놔서 자기가 읽은 거 또 읽을 수 있는데. 아무튼 잘, 네. 체크해 보세요. 감자, 울퉁불퉁, 잠깐만요, 천천히. 네. 간단, 구멍, 홈, 흙, 전분, 무작위, 감자전, 못생김, 찌그러짐, 수박, 담백, 솔직, 순수, 흙 속에 파묻힘, 꺼냄, 식감, 질감, 호술, 호덕, 단일 메뉴, 갑자기 메인 메뉴, 방송, 감자 가공, 칩, 잼, 스프레드, 베이지색, 부드러움, 건강, 지속 가능, 비건, 식문화, 감자 껍질, 갈색, 밤색, 자연, 토양, 꽃, 잎, 밭, 녹색, 푸름, 들판, 넓음, 태양, 농부, 책 넓은 모자, 그을린 피부, 땀, 노력, 수확, 유통, 판매, 식사, 감자만두, 감자면, 감자떡, 촌놈, 촌사람, 밭일, 새참, 막걸리, 식사, 반찬, 강원도 토속 음식, 강릉, 강원도, 축제, 간호제, 감자전, 기름, 냄새, 토박이들, 축제부스, 푸드트럭, 중국 음식, 부황작물, 디저트 개발, 대량 생산, 종자, 두백, 수미, 단호, 단호제, 수미치, 농심, 대기업, 횡포, 감자 키우기, 감자 키우는 법, 꽃, 두상, 감자상, 빡빡이, 못생김, 콘텐츠, 감자 체험 프로그램, 인증샷, 촌스러움, 촌놈, 무시, 모객, SNS. 다 했어요? 네. 지금 제가 듣기에도 같은 단어가 꽤 많이 반복됐어요. 아. 그죠?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뭐 잘못했고 잘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돼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이게 연세하다 보면 다시 되돌아오게 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연세로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 발표에서 절반 이상이 지워졌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대부분 없을 거예요. 네. 3분의 1은 지워졌다. 있으세요? 그것도 힘들죠? 20%는 지웠다. 있어요? 네. 20% 정도에선 나타날 겁니다. 이만큼 딴 사람은 전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옆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제가 어디에 적었는지 네,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지문번호 말 안 할게요. 돼지, 자영, 연구소, 진용이 제 남편인데 해루, 천재, 맛있다, 담백하다, 다이어트, 탄수화물, 빵, 감자깡, 라면, 감자탕, 프렌치 프라이, 프랑스, 불어, 자주색, 흰꽃, 감자밭, 감자바위, 감자 샐러드,
부드럽다, 수금, 시골, 고랭지, 유럽, 식민지, 육기, 두에시스, 강원도, 강릉, 수제비, 시골, 할머니, 간식, 동글동글하다, 점, 솔라니, 싹, 독소, 녹말, 과학시간, 시약, 칼로리, 고구마, 보릿고개, 감자밭, 농사, 자식, 우리 집, 마당, 텃밭, 돼지뼈, 고로케, 도너츠, 시장, 엄마, 어린 시절, 된장, 문화, 감사합니다. 언어 유희, 옥동자, 캐릭터, 귀엽다, 앙증맞다, 감자 썩는 냄새, 고약하다, 시체, 현장, 죽은 자의 집 청소, 여름, 음식물, 쓰레기, 소설, 문학, 선생님, 어린 시절, 요고 시절, 짝사랑, 편지, 여름, 초록초록하다, 넓다, 광활하다, 마카로니, 당근, 마요네즈, 후추, 새하얗다, 감튀, 줄임말, 언어 파괴, 햄버거, 콜라,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미국, LA, 한인타운, 20대 꿈, 일러스트레이터, 캐릭터, 이모티콘, 1억, 동료, 작가, 지역, 로컬, 차별화, 초고령화 사회, 노인 여가, 노후, 이웃, 친구, 여자 등짝, 산, 바다, 시골, 눈번기, 일손, 일, 휴가, 평화롭다, 추억, 흙먼지, 감자 한 박스, 비냄새, 음악, 새소리, 풍경, 한가로운, 여유로운, 땅, 정직, 진짜, 감자떡, 낯설다, 손님, 불친절, 마음, 순박하다, 순수하다, 착하다, 바스락거리다, 바삭바삭하다, 낙엽 걷다, 듣기 좋은 소리, 포근하다, 매끌거리다, 캐다, 소쿠리, 망, 햇빛 그늘, 검은 봉지, 식료품, 슈퍼마켓, 시골 장터, 노점상, 빨간 수풀이, 저울, 한근, 감자 버터구이, 휴게소 오징어, 주식, 고흐, 가난, 일반 양식, 한 끼 감자. 네. 엄청 많이 쓰셨어요. 아마 제일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혹시 여기에서 나 절반 정도 지워진 것 같아. 있으세요? 절반 정도 지워졌어요? 네. 3분의 1은 지워졌어라는 사람. 꽤 많아졌어요. 자, 절반 지워진 사람이 나머지를 읽어주세요. 돼지 감자, 같이 지워요. 핵감자, 씨감자, 불량 감자, 최은순, 원주민, 설탕, 굴곡, 모락모락, 대롱대롱, 자유자재, 단단함, 뽀득뽀득, 감자 옹심이, 감자 스프, 세오리 감자, 오감자, 감자 조림, 박스티, 돼지 감자차, 닭도리탕, 감자 샐러드, 감자 바위, 페루, 감자 줄기, 고구마, 아까 나온 것 같은데, 새싹, 6월달, 식재료, 요오드 용액, 탄수화물, 뿌리 채소, 맥주 안주, 영양, 식물, 지구 음식, 김수미, 녹제거, 가난, 극복, 힘, 식사, 끼니, 고향, 화전민, 감자과우, 대기근, 흉작, 사람 살리는 음식, 가족, 따뜻함, 바베큐, 은박지, 나무단자, 토이스토리,
미스터 포테이토, 선글라스 이렇게 씁니다. 네. 자, 절반 정도 지워진 사람. 네. 자, 다음 읽어주세요. 나머지. 늦게지다, 고즈음 주막함, 곡괭이, 트랙터, 수증기, 숨어있다, 안데스 산맥, 에너지 3대 요소, 열량, 햇빛, 사투리, 소상공인, 모여있다, 감자요리, 주말농장, 연쇄, 채소 야채, 농사, 삼토색, 밥, 과자, 척박한 환경, 투명, 뽀얗다, 퍽퍽하다, 아름답다, 튀김, 패여있다, 할아버지. 다 읽었어요? 네. 네. 자, 잠깐만 이쪽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하나의 전체 키워드들을 만들어내서 포스트잇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자, 이 작업 왜 하냐 하면은요, 아까 최재원 대표가 클라이언트하고의 이 의견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과정이 있었죠. 여러분들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하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옹심이 감자 전문 식당을 하는 사람한테 내가 디자인 의뢰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 해요,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어떻게 하세요? 지역에서? 머리 해주냐고요? 어떤 재료? 감자 전문 식당을 나 오픈하려고 해. 우리 집 간판 좀 만들어줘.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그죠? 어떻게 하세요? 우선은 식당을 찾아가고요. 네, 음식을 보고 사진을 찍고 대화를 하고 필요한 거를 받아 적고 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가서 뭐 이미 메뉴가 있으면 메뉴를 먹어보거나 그 가격이 얼마예요? 그래서 좌석 수는 얼마나 돼요? 주로 손님은 어떻게 돼요? 뭐 이러한 것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간판에 들어갈 로고를 디자인해드리면 얼마가 듭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만들어 올게요. 그리고 시안을 막 만들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가면, 아이고, 이게 아닌데, 뭐 이런 소리를 듣거나, 굉장히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아요. 이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있어요. 나는 이런 그림이 있어. 내 이름이 수미야. 수미 감자 전문점 이렇게 달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그 머릿속에는 이미 컬러도 있고 서체도 있고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절묘하게 잘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얘 디자인 잘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맞으면 어떻게? 네. 그럼 이제 씨알이 3개가 10개 되고 10개가 100개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늘어나요. 네. 그러다가 못하겠어. 제 디자인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화의 방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질문지를 주는 거죠. 네, 제일 먼저. 질문지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만큼 감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네. 그걸 모르고 덤비면은 2배도 모르는 애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진도가 안 나가지는 거죠. 그죠?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렇게 해줘. 이거 마음에 들어.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는 차별성이 안 생기는데요 라는 거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 설득의 언어가 어떻게 돼요? 잘 안 만들어지죠. 이유가 뭐죠? 당신은 이 사람하고 달라라는 거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이게 있어, 머릿속에. 어떤 때는 막 보여줘, 자기가. 뭐 찾은 거. 야, 서울에 갔더니 이런 간판이 있는데. 이런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글씨는 요즘 붓글씨가 유행이라며. 손으로 써줘. 이런 식의.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판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이쪽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린 대부분 언어로 얘기하지 않고 시한 그림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죠? 학교 때부터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받거나 그게 디자인이라고 자꾸 인식시켜져 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감자라는 것을 갖다 언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조형의 형태로 되돌리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은 나의 언어가 생기고 그 언어가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있는 나의 언어를 만들어서 그 사람하고의 기본적으로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바라봐야 돼요. 같은 곳을. 근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맨날 마주 바라보고 있으면 에휴 아닌 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인원이 좀 많아요. 14명이라서. 그래서 대략 한 3파트로 5명 정도씩 3파트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쓰세요. 이제 겹치는 거 쓰지 말고. 그래서 벽에다가 쫙 붙이자고요. 그러면 세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서 쓴 거하고 여기서 쓴 거하고가 겹칠 거예요. 그거는 빼면 되고요. 나중에. 네. 그래서 포스트잇에다 쓴 거를 우선 벽에다가 붙이는 일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요렇게. 네. 오케이? 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넷 만드는 일은 그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룹은 여러분들이 5명, 4명 정도로 적당히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트잇은 노란색 한 가지 색만 써주세요. 사이즈도 같은 걸로. 모든 사람들이 요 정도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뭐 개수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그룹의 개수도, 그러니까 이 소팅되어져 있는 개수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음식으로 분리된 거 다 있죠, 여러분들. 당연히 음식 또는 맛.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뭔가의 분류의 그룹이 있다는 팀이 있으면 소개해 줄래요? 예를 들어서 뭐 죽음이라던가 뭐. 단어야? 아니, 그러니까 이 그룹의 그 그룹핑의 타이틀, 이 여긴 뭐예요? 그룹핑의 타이틀만 얘기해 줄래요? 행위, 음. 공간, 감각, 음식, 자연, 사람. 맨 처음에는 어떻게 분리하다가 행위 같은 거는 되게 나중에 나왔을 것 같은데. 네. 네. 행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 농사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인쇄, 네. 약간 콘텐츠적인 거. 네. 타이틀이 그게 행위로 붙었군요. 사람이 행동을 잘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뭐예요? 타이틀이?
저희 색깔, 식재료, 음식, 그러니까 명사 고유의 이름. 이름, 고유명사. 네, 네. 그다음에 행동과 감각, 그다음 맛, 그다음에 모양, 자연, 지명, 기타. 저 가운데 많은 게 음식이에요? 명사. 명사. 아, 명사는 구분의 타이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죠? 예. 시간이 없어서. 저거는 재분류를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쪽은 그룹 타이틀만 얘기해 주세요. 소제목. 안 보여요. 음식, 지명, 장소, 사람, 감각, 경험, 시각적, 물건, 명사, 기타 등등, 추상 및 기타 등등. 네. 자, 각 팀에서요, 한 명씩만 이렇게 트레이드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기 팀에서 한 명은 절로 가고 한 명은 절로 가고 저기서 한 명은 일로 오고 일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섞어야 돼요. 트레이드. 네, 트레이드 하는 거예요. 네. 잠깐만. 가위바위보. 좀 이따 하셔도 되고요. 네. 누가 이긴 사람이 남을지 뭐 떠날지는 알아서 하시고. 아까 간단하게 샘플을 만들어 봤는데 한 팀에서 이렇게 생긴 보드를 3개를 만들어 주세요. 네, 3개까지.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 아니요. 전혀 달라도 돼요. 뿌리가 뭐 굉장히 가늘게 더 뻗어 나가도 되고 이건 그냥 하나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위가 없대네요. 가위가 하나가 있긴 한데 이렇게 감자 모양으로 잘라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감자 뿌리처럼 해서 연관되어지는 연상어들이 이제 큰 감자에서 작은 새끼 감자들로 이렇게 큰 뿌리에서 작은 뿌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거에 타이틀이 붙어야 돼요. 그죠? 그게 맛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행위라던가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근데 그냥 행위면 재미없을 거예요. 행위 안에서 어떠한 행위다라던가 어떤 맛이라던가 그죠? 엄마에 대한 추억의 맛이라던가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랬을 때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는 크게 붙을 거고 그 안에서 파생되는 것들은 작게 붙을 거예요. 이게 맵이 되는 거예요. 마인드 맵이. 근데 한 팀에서 이거를 3개까지는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죠? 뭐 4명의 팀이 조금 불리할 것 같긴 하지만 다 똑같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3개의 테마는 달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됐죠? 자, 각각 한 사람씩 네,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우리가 이거 하면 정해졌어요? 사람이 있냐? 이긴 사람. 가위바위보. 다 되고 명분이 없으니까. 다 우리 보고 있어. 가위바위보. 아, 2명을 정해야 돼요, 갈 사람을. 1명만 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한 명 보내고, 여기서 한 명 보내고. 그래야 되니까 2명씩 가야 돼, 2명씩. 갈지 절로 갈지만 정해. 됐죠? 자, 옮겨서 사람을 바꾸고, 그 다음에 보드 3장씩 저 앞에 있으니까 보드 3장씩 가져가서 잠깐만요. 마스킹 테이프 색깔별로 두께별로 있으니까 뿌리가 꼭 까만색일 필요 없고요. 가로 세로 상관없어요. 네.
단 요 사이즈는 지켜주세요. 요 사이즈. 네. 자, 진행해 주세요. 갑자기. 자, 하나씩 뽑으세요. 아, 무슨 일이 되죠. 기호 1번. 1번, 네. 2번. 2번, 3번. 자, 순서대로 발표.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팀원들이 판넬을 이렇게 좀 올리는 거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의 테마는 여행이에요. 잠시만요. 아니. 자, 준비해 주시고. 다 올릴까? 위에 바람이 불어서. 네네, 올려요? 밑에가 안 보여서. 그죠? 아니, 여기까지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다 올리죠. 그죠? 이렇게 걸치면 될 것 같아. 시작할까요? 자,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의 테마는 감자 여행이에요. 저희는 감자 투어입니다. 저는 가이드 양혜린이라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뿌리, 줄기, 그리고 하늘, 저게 햇빛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순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테마는 3개로 나눴어요. 공간과 자연, 감각과 음식, 그리고 사람과 행위, 이렇게 3가지로 나눴는데요. 처음에 개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감자의 원산지가 페루잖아요. 그래서 처음 큰 뿌리를 페루로 정했어요. 페루로 쭉 내려가서 한국에서는 강원도가 감자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쭉 춘천, 강릉 이렇게 내려가고, 저기는 지질, 자연하면 땅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지질, 유럽 완대수산맥까지 갔고, 그리고 이제 감자가 크려면 태양이 일조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태양으로 가서 쭉 비타민 D, 햇빛, 수증기, 하늘까지, 토양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가 페루에서 잘 클 수 있는 이유가 척박한 환경에도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큰 뿌리를 척박한 환경으로 정하고, 이게 또 아픈 과거, 식민지도 있고 보릿고개도 있고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하면 고랭지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끝까지 고랭지로 가고, 그리고 감자축제가 또 강원도 하면은 유명하니까 축제해서 플리마켓, SNS, 주말농장, 시골로 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저희 축제 여행 가면은 사실 먹을 걸 가장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식하면 또 감각과 오감과 연관이 있으니까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오감으로 즐기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음식은 전통 음식과 이제 식문화, 감자 요리로 갔는데,
감자 요리가 또 국내파, 해외파로 나눴어요. 국내파는 감자즙, 감자만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게 들어가 있고, 해외파는 뇨끼, 감자칩, 해시 브라운이 있습니다.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으로 나누는데 이게 먹으면서도 느끼는 게 있고 보는 게 있잖아요. 그걸 그냥 다 같이 뭉뚱그려서 담았고, 그리고 감각하면은 시각적인 거에서 가장 크게 생각나는 게 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색도 이렇게 많이 카테고리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행위와 사람으로 넘어가면 이 여행도 그렇고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을 넣었어요. 사람 또 카테고리 나눠보자면 직업과 연령, 상태로 나누는데 보시면은 그냥 다 읽기 쉽게 그 감자 컨텐츠에서 나와서 그런지 농구와 관련된 게 가장 많이 나왔고요. 행위는 저희가 막 농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콘텐츠가 다 행위로 묶이잖아요. 그렇게 쭉 나눴고 취향 제가 가장 독특하다고 생각되는 게 감자에서 취향이 나왔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편지랑 주소 가능한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희 여행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그대로. 아니, 판넬은 내려도 되고요. 네. 자, 여기 질문. 없겠죠. 질문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쪽은 직선적이고 이쪽은 곡선적으로 한 거는 인공물과 자연물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네. 어떻게 그걸 또 보셨어요? 아니, 그 눈 달리면 다 보이죠. 이거는 이제 뿌리를 표현한 거고요. 네.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파생되고 이제 공간이랑 자연 쪽으로 그런 이제 흐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하신 부분이 좀 맞는 것 같고, 이쪽은 이제 위로 이제 나무처럼 사실 감자가 뭐 꽃이 이제 위에 있지만 이런 식으로 줄기로 표현을 해가지고 뿌리와 그 줄기를 이제 나타냈고, 이쪽은 이제 그 태양으로 내리쬐는 그런 감자 이제 밭일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준 거고, 감자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이것들을 좀 하나에 묶어서 컨텐츠로 좀 풀어보고 싶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또 너무 고생한 친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또 발표자가 뭐 잘 설명을 했는데 혹시 팀원들 중에서 추가해서 첨언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하시죠. 미아 괜찮습니까? 작가님 말씀해주세요. 제가요? 네. 자, 앞으로 한 30분 정도 시간을 더 줄 텐데 추가를 한다면 어느 부분을 더 추가하고 싶은지. 생각지 못한 부분이랑 네. 이게 여행 콘텐츠잖아요. 여행 콘텐츠라서 그러니까 어떤 강원도에서 감자를 테마로 즐기는 여행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사실 저희가 강원도에 사니까 이런 것이 좋아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내가 강원도에 가서 감자를 테마로 여행을 한다면 이런 것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팀. 네. 네. 안 보이는 것도. 다 팀원들 다 앞으로 나가서 같이 해주세요. 판넬이 두 개예요? 네, 아직 구상만. 네. 네, 감상하시죠. 그렇고요. 네, 저희 모인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구상을 하면 좋을까라는 논의를 좀 많이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에서 크게 나온 분류를 이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먼저 컨셉이 나왔는데요. 이제 요 내용은 이제 강원도의 저희 키워드는 강원도 감자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감자라는 것 중에 여기 키워드는 자연에 대한 풍경이나 이걸 이용해서 강원도의 슴슴한 풍경이라는 컨셉으로 강원도와 그리고 바람이라는 기준으로 내용에 대한 컨텐츠를 풀어보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요거는 강원도 감자 맛을 못 잊어 불쑥 찾아온 10년지 친구에게 따끈따끈한 투박한 밥상을 차려주는 할머니라는 컨셉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주제에 나온 것 중에 할머니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남은 내용에 대한 분수를 풀어봤고요. 지금 한 가지 이제 컨셉에서 완성을 못했지만 그 키워드는 이제 고래 책방의 감자 해부학. 그래서 감자와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그 나온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제 해부학처럼 감자의 그 성격을 풀어보려는 모양을 컨셉을 이렇게 잡아서 구현했습니다. 네. 네, 우선 여기는 팀원이 1명, 지금 4명이라서 딴 팀은 5명인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3가지가 서로 연결되는 맥락은 있나요? 3개의 판넬이 각각인가요? 아니면 3개가? 우선은 저희 컨셉을 잡을 때는 키워드를 뽑아서 각자 한 걸로 동의하시죠? 추가해서 뭐 다른 팀원들 첨언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주세요.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없습니다. 네. 오케이. 마지막 판넬 하나에서는 그 강원도 고래 책방에서의 강원도 감자 해부학 교실. 해부학. 네. 감정에 대한 표현이에요. 감정이 그 저기 키워드 중에 그런 감정도 있었고 뭐 신체나 이런 그 키워드들 많이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그렇게 해부하는 형태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모션, 그러니까 감성적 접근이에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좋게 표현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3번째 팀. 세울까요? 세우자. 여기 좀 위험하다. 세워야 돼. 음료수를 좀 치워야 되겠는데? 예술 작품이야. 안녕하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는 감자를 뿌리부터 위에 이제 감자 꽃까지 피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제목은 감자의 화려한 변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과 이렇게 빗대어서 했는데 이게 밑에 보면 지금 메인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있는 뿌리가 이제 감아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감자로 만들 수 있는 감자가 들어간 요리들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고 또 그 사이드로 빠져 있는 색으로 구분된 것들은 뭐 감자에 영향을 주는 아이, 그러니까 감자전을 먹으면 간장이 필요하듯이 이제 거기에 같이 연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감자로 인해서 이제 여기가 감자의 꽃을 피우게 하는 영향을 주는 것들이에요. 자연, 그다음에 색, 뭐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 위에 줄기를 타고 올라오면 지금 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감자로 인해서 자연의 영향을 받아서 그다음에 추억이 만들어지고 기억이 만들어지고 어떤 삶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비어있는 꽃들은 앞으로도 이 무궁무진한 감자들의 요리와 어떤 주변의 이웃 친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좀 더 많은 추억과 기억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좀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감자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데 그걸 잘라줘야 감자한테 영양분이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또 저희가 깡으로 묻히잖아요. 그런 반복되어 있는 사이클인데 어떤 그런 과정들이 추억을 만들어서 우리는 먹고 살지만 언젠가는 그게 희생이 돼서 다시 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희생하는 것처럼 어떤 삶의 어떤 돌아가는 패턴을 감자와 덧대어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팔 아플 텐데 우선 내리시고. 자, 질문.
전체적인 구상이나 디자인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뿌리라는 게 뿌리 열매이기 때문에 감자가 예전에 감자 수학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일당이 15만 원. 허리를 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친구네 집이 감자 농사를 엄청 크게 지어서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보면 이렇게 감자를 캐다 보면 그건 기계가 캐긴 하지만 사람이 뽑으면 정말 많은 잔뿌리와 거기 안에서 싱싱한 그 감자들이 올라오는 그 순간이 약간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 메인이 되는 감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끼 감자들 옆에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저희가 그림을 표현하는데 약간 선생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예,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감자 메인 음식이 있다 보면 꼭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 프렌치 프라이 먹으려면 케찹이 있어야 되고 감자전은 간장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듯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애들을 옆에다가 같이 묶어야 얘네들이 진정한 요리의 완성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걸 먹으면서 또 추억이 생기는데 어쨌든 감자가 자라려면은 어쨌든 햇빛도 있고 바람도 있고 물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로 인해서 너무 다양한 추억들이 많으니까 정말 다 틀리잖아요.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감자꽃처럼 활짝 피어서 감자 하나로 많은 이야기들이 탄생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뿌리줄기 이 꽃이라는 세 개를 연결하고 또 각각의 것들이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는 게 되게 컨셉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바닥에서 아까 막 몸을 아끼지 않고 중간에 간식 먹고 기어다니면서 체력을 네. 결과 좋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4시 15분인데요. 저희가 6시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5시까지? 그죠? 40분 정도 지금 정리된 내용들을 조금 더 다듬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하시고 여긴 판넬 하나 더 만드셔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파이널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요. 발표자는 바뀌어도 됩니다. 아니면은 각각의 몇 사람이 이 역할을 정해서 발표를 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파이널 발표를 갖다가 5시에 시작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자, 가서 저 차도 한 잔 마시고 간식도 좀 먹고 힘내서 자, 여러분 잠깐만요. 아까 발표에 역순으로 하면 될까요? 네. 맨 처음 네, 좋습니다. 여기 그대로 두 네, 번째 예. 자, 네. 네. 1분 남았습니다, 아직. 예. 자, 앞으로 가서
자, 저희는 우선 좀 더 시간이 주어진 시간 안에 아까 비워뒀던 저희 인생에 대한 그 비워뒀던 꽃에 저희 팀원들 각자의 그 키워드를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금 돌아가면서 한 명씩 자신의 그 키워드를 아마 설명을 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수다를 떠는 것 같았지만 의논하고 있는 거였고 공통 키워드가 저희가 이제 결혼이라는 다 기혼을 했다라는 공통점을 찾아서 먼저 감자가 결혼 전후에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왔나를 설명하고 각자의 네. 감자에 대한 인생 철학을 아마 빗대어서 하나 얘기할 것 같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위에서 말했어요. 제 감자 꽃은 여기 있습니다. 네, 저의 결혼 전후의 감자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주말마다 모여서 할머니 집에서 살았는데 주말마다 그 대가족이 모여서 감자전을 만들어 먹는 게 행사였어요. 그래서 한 명은 감자를 계속 갈고 한 명은 감자를 깎고 한 명은 감자를 부치는 작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랑 아빠는 감자전에 술을 드시고만 있고 약간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 맛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고 그때 같이 가족이 모여서 그런 같은 그 시간을 보냈다는 거, 그 감자전을 만드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 자체가 저한테 아직까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결혼 후의 감자는 저에게 이제 또 제가 겪었던 그런 추억을 저희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그리고 감자로 인해서 이제 다시 아이들도 나와 같은 기억으로 남아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걸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감자를 빗대어서 얘기하면 감자를 농사를 지을 때 감자 하나에 싹이 나 있는 그 구멍들을 잘라서 땅에 묻어야 하나의 감자가 탄생이 되잖아요. 감자 하나를 강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강릉에는 감자 그 씨처럼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고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도 하나의 싹이 돼서 다시 땅에 강릉에서 땅을 내리고 뿌리를 내려서 꽃을 피우겠다. 네, 그런 뜻으로 키워드를 잡아보았습니다. 저는 감자를 저도 똑같이 들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강릉으로 내려와서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바다에서 바다 유리를 줍고 비치코밍을 하고 쓰레기를 가지고 다시 업사이클링 하기 때문에 이 감자를 활용해서 감자도 이제 버려진 감자는 다시 묻히면 시감자가 되고 다시 감자가 태어나고요. 그다음에 그 감자 껍데기 같은 경우는 유리 화장실이나 청소할 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주부로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감자 싹이 감자 꽃이 되잖아요. 버려진 감자도 다시 꽃이 돼서 이쁘게 다시 탄생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쁨을 받고 다시 제 일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부가 돼서 결혼을 하고 나서 감자를 대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가 해주는 감자 반찬 아니면 수제비 이런 거만 먹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반찬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를 보면서 감자 시세를 확인하게 되고 어떤 날은 감자가 괜찮고 이러한 감자의 신선도를 따지게 되는 감자를 바라보는 시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감자의 인생을 빗대어 본다면 마트에는 항상 감자가 매대에 깔려 있지만 있는 듯 없는 듯 감자의 존재감과 그 다음에 감자를 깎았을 때 그 아래 하얀색 분이 나면서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게 꽉 찬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오늘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감자에 대해서 기억이 별로 없어서 아까 단어들 쓸 때도 그냥 제가 매체에서 봤던 거, TV에서 봤던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이야기를 써가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자에 대해서 좀
감자가 강원도 사람들한테 이런 거구나. 저기 여기 팀원들 분들도 강원도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들으면서 강원도에서 내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왔는데 강원도민에 대해서도 모르고 감자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강원도에 오게 됐고요. 남편이 감자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감자가 사실 결혼 전과 후에 대한 감자에 대한 가치는 저에게 너무나 많이 달라졌고요. 결혼 전에는 그저 먹는 거였다면 지금은 마트를 가더라도 감자의 시세를 보게 되는, 이제 감자의 종을 보게 되는 이렇게 변화된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감자를 2년에 한 번씩 재작년 같은 경우 이제 감자 씨를 보조를 받으면서 개발되고 있는 실험을 하고 있는 종을 의무적으로 심어서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는 자색 감자를 이제 저희가 이제 씨를 받아가지고 키워봤는데 굉장히 맛도 덜하고 푸석푸석하고 육안으로도 굉장히 좀 약간 보기 좋지 않은 색감과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피드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감자를 통해서 저 역시도 이제 지역에서 이런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도전하고 실험해보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피드백도 받고 이러면서 표현이 좋지 않을까라는 감자를 통해서 삶을 투영하게 됐고요. 여기서 우리 팀원들이 다 삶의 이야기 혹은 뭐 결혼이란 키워드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감자를 통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인생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혹시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거 없어요? 감자 농사 뭘로 지으세요? 종만? 종 저희는 수미로 하고 있어요. 그 뭐 어떻게 몇 박스 정도? 저희는 다 계약제이기 때문에 네. 알감자 주우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자 체험하고 싶어요. 그거는 그냥 그 위치를 알려드리니까 그냥 자유롭게 오셔서 그냥 주워가세요. 네, 그럼 다 기혼이신 거예요? 이 팀이 우연히 왜 결혼 안 하게 생겼나요? 잘못해줍니다. 생겼다는 건 칭찬이니까. 능력이 없다고 하는 줄 알고. 자, 두 번째. 네, 기대했던 마지막 작품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감자입니다. 네, 강원도가 어떻게 만들어진 환경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 환경에서 자란 감자가 실은 이렇게 표현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아까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보고 싶었던 내용은 그 저희가 붙였던 키워드 중에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자를 실제로 까보니 그래서 해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까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되게 결론적으로는 보석 같은 우리에게 감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안에 이제 각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키워드에서 표현했던 것들이 뭐 순박함, 강인함, 그리고 생명력, 그리고 또한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감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것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싶었던 내면적인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로 저희 팀원들은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저 지금 8개로 분류된 거는 뭐뭐뭐뭐고 그 네. 안에 내용이 어떤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아, 네. 판넬 2개 내려놓으시죠. 네. 그냥 감정이라는 거에서 뭐 고민, 딱딱함, 차별, 강원도, 비하, 뭐 비정형 이런 것도 있었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에서 뭐 다이어트, 혈당, 탄수화물, 그다음에 줄기, 식물, 뿌리 이런 게 있었었고 또한 키워드에서 미래라는 거에서 그 마션, 실험, 과학, 뭐 액체, 화성 이런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포장하는 방법에 대한 재료들이 있었는데요. 중점적으로 했던 것들이 아쉬웠던 것들이 잠깐 설명했지만 이제 감정에 대한 좀 부정적인 성격들이 키워드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었고 이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강인하고 순박한 생명력 있는 키워드들을 조금 더 표현하고 싶은 감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들이 해부를 해보니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네. 네. 다른 질문 없어요? 혹시 다음 조별에도 저희 참여해 주실 거죠? 네, 이 마지막 판넬이 없었으면 진짜 마지막 판넬로 정리를 다 해주시니까 앞에 이 뭐라 그럴까요? 서론이라 그래야 될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베이스가 돼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특히 감자에 대해서 부정적 의미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긍정적 에너지로 바꿀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이번에는 발표자가 잠깐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아까에서의 모양의 형태가 바뀐 게 아니라 이야기를 조금 다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뿌리에서부터 이제 위에 줄기서부터 아까 햇살을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원래 순환 구조라는 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그 감자는 페루에서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페루에서 네, 페루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그 감자라는 작목이 생겨났는데, 근데 처음에는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기에 보시는 사람들이 이제 이 감자들을 이제 씨앗을 심고 거기서 캐내고 이제 흩뿌리기 하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열매를 가지고 음식으로 다가가게 되는데요. 그 음식들은 처음에는 그냥 익힌 감자, 그냥 단순하게 먹은 감자가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점차 각 나라에 이제 퍼지게 되면서 다양한 음식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여러 가지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한마디로 감자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추가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첨언하고 싶은 거 없었어요? 팀원들? 자, 이 팀은 제가 처음 봤을 때 키워드 도출이 되게 빨랐어요. 다른 팀에 비해서.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2배 정도 속도로 저면이 다 찼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서 분업이 되어가지고 착착착착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엄청 풍성한데 이 3개의 판넬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뭐가 많은데. 근데 그 부분이 아까 중간 발표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의 뭔가의 연결고리를 좀 찾아내고 조금은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여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페루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그 본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 사람, 그리고 그걸 다시 음식으로 연결해내는
약간의 이제 스토리를 뭐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스토리텔링에 대한 워크숍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할 테니까 오늘은 거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도출해서 마인드맵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컨셉추얼한 베이직을 만드느냐에 대한 게 이제 가장 워크숍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그 뭐 하여튼 포스트잇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포스트잇 코리아에다가 이전에는 이 지원을 좀 받아서 뭐 이렇게 진행을 했던 적도 있는데 감사하면서도 포스트잇 니네 우리가 이렇게 써주는데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요. 네. 이런 워크숍이 혹시 처음이신 분? 처음이에요? 근데 어땠어요, 느낌이?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이제 창의적으로 좀 더 할 수 있고, 제가 아까 전에 적었던, 연상했던 그 단어들은 되게 일반적인 단어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의 이제 그 단어들이 되게 새로웠어요. 감자 하나로 이렇게 많은 단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네, 네. 또 다른 분? 네. 생각지 못했던 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는 게, 그러니까 평소에 쓰던 귀의 부분, 안 쓰던 귀의 부분을 쓰는 것 같은 기분. 네, 네, 네.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조를 한 번 더 바꿨을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건 남은 시간이 짧아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조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사실은 이 조를 여러 번 바꿀 때마다 더 새로운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원래 이게 막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섞여 있을 때 더 재밌어지고요. 문화적 베이스가 다르거나 전공 베이스가 다를 때 서로 간에 이 차내, 남의 뇌를 빌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오늘 처음 그 연습의 느낌으로 아마 다가왔을 것 같고요. 오래전에 해봤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이런 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이 컴퓨터에 의해서 의존하지 않고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신체가 이렇게 깨어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뻑하면 그냥 검색이잖아요. 그냥 누르면 다 나오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또 이제 지난주에 처음 알게 된 사람들하고 오늘 굉장히 또 친해지기도 하고 다 같은 그 아이들 키우는 엄마라는 입장 같은 것들의 공감대 형성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음 주는 조가 또 바뀌니까요.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다음 주는 그 신은경 대표가 와서 파라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메인 텍스트 이외의 요소들입니다. 뭐 책을 구성하는 표지에서부터 뭐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소제목, 캡션 이러한 것들이죠. 그게 이제 전체 텍스트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거고 관련해서 워크숍은 스토리텔링, 이 베이스로 해서 스토리텔링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책으로는 챕터 13일 거예요, 아마. 나중에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13에 보면 154페이지에 이야기를 만들다라는 부분하고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많이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안에서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겁니다. 경험 있죠? 시간, 공간, 인간 가지고 우리 춘천에서 했었던 작년에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오셔야 될 게 각 지역에서 나오는 잡지들 있죠? 네. 뭐 시나 군 같은 데서 만드는 홍보용 잡지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잡지들 있죠? 여성직원, 뭐 두꺼운 것들. 가급적 그림이 좀 많은 게 좋습니다. 네. 그 잡지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오려서 붙여가지고 입체물을 만들어서 그 입체물을 가지고 스토리를 전개하는 워크숍을 할 테니까 여기에서 육면체 그 전개도면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게요. 네, 거기에 붙이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네. 그래서 준비물은 잡지, 지역정보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오시고 나머지 칼, 풀 뭐 이런 것들 여기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고요. 뭐 혹시 저한테 질문이나 의견 이런 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던가 뭔가 궁금하다던가 그런. 잡지 몇 권이나 가져오면 좋아요? 뭐 상관없어요. 네. 사진이 많은 건 네. 뭐 트럭으로 싣고 와도 돼요. 다른 질문? 질문이 네? 명확하게 서지는 않는데 네. 그 어쨌든 다양한 키워드를 지금 뽑아내서 저도 조금 힘들었던 게 분류하는 게 생각보다는 좀 어려웠어요. 네. 거기에서 약간 또 대표되는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던가 그런 부분이 좀 네. 분류의 기준점 마련을 서로 간에 어떻게 디스커션 하느냐가 되게 다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단어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거든요. 네. 옛날에는 바나나 그러면은 노란색 열대 과일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바나나는 현대미술의 1억이 넘는 작품이 갑자기 되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연관어 검색이라던가 키워드 검색이라는 것들은 말도 못하는 어려운 연산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요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기에다가 돌기를 만들 수 있을지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같은 데는 청바지 하나를 가지고 패션으로만 바라보지 않죠. 음악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영화로 바라보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청바지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랬지만 음식으로 본 거예요, 감자를. 그죠? 이걸 권력으로 본다던가 뭐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아요, 아직은. 여전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음식 안에서의 감자는 어떻게 되지가 어쨌든 전체 키워드 안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하면 뒤집어 보지? 어떻게 하면 반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분석적 시각이죠. 그래서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내고 그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바꿔봐야 돼요. 방식을. 그 연습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필요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커톤 프로그램처럼, 이거를 굉장히 속도를 빨리 붙여요. 그러니까 20분 안에 만드세요. 그러면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확 바꿔요. 15분 안에 만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바꿔가지고 도출을 시키면은 엄청나게 이제 이 뇌의 속도가 빨라지죠. 이거는 좀 상당 부분의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할게요. 다른 질문?
시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오늘 되게 길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디어나 키워드를 도출할 때도 좀 더 뾰족하게 먼저 이렇게 덩어리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저희도 단어가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뾰족하게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은 좀 더 이렇게 세밀하고 조금 더 그렇게 다듬어진 게 나올 수 있었을 것 같다는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과를 지원해서 입학한 학생들이라고 딱 한정되어 있으면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뭔가를 시킬 수 있어요. 왜? 똑같은 훈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연령이나 모든 베이스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리고 아직 친하지도 않고 하나의 집단력도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거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느슨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너무 지치고, 예. 그리고 그 중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니까 아직은 그냥 몸풀기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알뜰이고. 그러면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트레이닝에 있어서 야구 선수를 보세요. 이승엽 같은 사람 그렇게까지 유명한데 하루에 뭐 계속 이거 몇 번씩 해 이거를. 여기 막 손에 피날 때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 발레 하는 애들도 보면 거의 천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걔네 그냥 똑같은 동작을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반복에 대한 트레이닝이 되어져 있으면 그 다음은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조금의 트레이닝? 네. 아직은 뭐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그 감자를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음식으로 바라봤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자를 이제 본질적으로 바라보는 건 음식으로 보는 게 맞다고 하면 지금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주먹, 권력 뭐 이런 약간 의외성이나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를 많이 훈련하는 게 더 저희에게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뻔한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거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바라보기를 하는 게 훈련에는 좋아요. 네. 훈련에는 좋은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어떤 브랜딩을 하는 제일 처음 과정이라고 본다면요. 네. 브랜딩 자체는 사실 그 핵심을 딱 짚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뭐라고 해도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외성 있는 것을 그냥 오픈 내놨을 때는 설득이 오히려 안 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런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디자인에 의뢰가 들어오거나 뭐를 글을 써달라고 의뢰가 들어올 때 그 상황이 되게 그렇다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저쪽 사람의 머릿속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미. 근데 예를 들어서 제 경험 같은 경우 예전에 뭐 파리바게트에서 웹사이트 오픈하는데 표지에 다 그려왔어요. 바게트 위에 무슨 연예인이 앉아 있어. 이게 비행기래. 파리로 날아가도 여기 에펠탑까지 그려져 있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 연예인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김희선이었어요. 이 사람 스캔들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대. 우리 사장님이 이 배우를 너무 좋아하고 좀. 그래요? 그러면 이 배우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책임을 진다라는 각서를 쓰고 일을 하자. 석 달 프로젝트였는데 2달 반 만에 스캔들 터졌어. 농담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웹사이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뢰를 왔는데 패키지부터 바꿉시다. 정식품 배지밀이 그랬습니다. 안 바꿨어요. 결국 뭔지 아세요? 그 회장님 돌아가시니까 딸이 바꿔요.
이세계 경진이 바꿔. 네. 도저히 안 바꿔질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의 본질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면 진단해서 처방을 한 장을 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왜 시안을 여러 개 만들죠? 의사한테 갔는데 당신이 이걸지도 모르고 이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있는데 뭘 택할래? 이러면은 그 의사가 신뢰가 가나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뭐 꽤 오래됐지만 한 10년 전부터는 시안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안 하나를 줄 때까지 충분히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에 자, 베스트한 거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서 써라! 이럴 때가 많죠. 이게 조직이 복잡해지면 더합니다. 공무원 더 복잡해져요. 시장하고 얘기할 때까지 어떻게 돼? 단계가. 그죠?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죠. 그룹이 커지면 뭐 삼성? 말도 못하죠. 20몇 년 전에 이건희 명함 프로젝트라고 정말 웃긴 제일기획에서 나온 시안을 한 300개쯤 만들었는데 나중에 5개 딱 해가지고 뭐 이런 은쟁반에 받쳐서 가지고 들어왔는데 명함 필요 없다. 끝.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디자인을 하느냐에 대한 베이스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갑에게 을이 항상 이렇게 대응해 주니까 그게 습관화되어져 버리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 언어가 필요해요. 내 언어가 명확하면 그 사람을 설득시키잖아요. 우리 뭐 컬러 워크숍도 하겠지만 잔뜩 시안 잘 만들어가지고 딱 갔는데 갑자기 아니 삼성에서 LG 컬러를 쓰시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소리 할 때가 있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것도 대리가. 과장, 부장, 이사 올라가면 다 딴 소리 하는데 대리가 저희 과장님은 이색 싫어하십니다. 그걸 이기려면 내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안 그러면 밤새 많은 시안, 떨어진 시안 만드느라고 맨날 밤새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한 힘을 길르는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거. 다른 질문.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되네요. 그리고 되게 강의 하나가 새로 시작되는 기분이고 집에 갈 수 있을지 그냥 매진만 하고 있는데 항상 뭔가 정리를 하시잖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죠?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행병이라고. 뭔가 이렇게 평가하거나 정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질문을 하세요. 꼭 정리하지. 자, 질문. 2, 3주 지나면 여러분들끼리 되게 친해지고 뭐 그러면 더 재밌는 워크숍이 될 거예요. 네.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춰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좀 청소하는 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재료들 여기다 어디에다 놔둬야 돼서 저기 좀 센터 직원들 도와서 마지막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